이름을 진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자는 떨칠 진자입니다. 아마도 사방의 나라의 위세를 크게 떨쳤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진국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후에 당나라와의 관계가 개선이 되면서 당나라에서 대조영을 발해 군왕 홀한주 도독이라고 하는 벼슬을 내려주는데요. 아마도 이때부터 진국이라고 하는 국호 대신 발해라고 하는 국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앞에서 제가 발해사의 주인 찾기가 지금도 계속된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대조영이 말갈인이냐 고구려이냐를 둘러싸고 상당히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과거의 중국 영토에서 활동했던 여러 종족들의 역사를 모두 중국사라고 주장을 합니다. 당연히 발해가 활동했던 만주 지역이 바로 지금의 중국의 영토였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발해 역사를 중국의 역사의 일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발해가 당나라의 지방 정권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이른바 동북공정은 바로 고구려가 중국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발해도 중국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동북공정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두 나라의 역사의 귀속을 둘러싸고, 즉 두 나라의 역사가 어느 나라의 역사인가를 둘러싸고 중국과 한국 간의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편 발해의 영토 가운데 일부는 러시아 연해주였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러시아에서도 발해 역사를 자기의 역사 일부라고 주장하기도 한답니다. 그들은 발해는 중국과 독립된 말갈 계통이 세운 나라이고, 그리고 그들은 러시아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발해는 고구려 유민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역사다라고 배워왔을 것입니다. 특히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이라고 하는 것도 강조했고요. 그리고 초기 발해의 문화가 고구려 문화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발해는 어느 나라 역사로 볼 수 있을까요? 자, 발해가 어느 나라 역사인지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해가 그 이전에 나라 가운데 어느 나라를 계승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발해가 일본에 여러 번에 걸쳐서 사신을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발해 사신은 스스로 자기들을 고구려 사신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발해를 고구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발해 초기의 문화 가운데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한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온돌, 그 다음에 기와 문양, 그 다음에 무덤의 양식 같은 것은 바로 고구려의 양식을, 또 고구려의 문화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나라 학자들이 발해를 우리 역사라고 주장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발해사의 주인 찾기는 계속 논쟁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발해가 어느 나라를 계승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은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주장한 것 자체는 바로 발해가 우리 역사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강력한 증거가 아닐까 합니다. 대조영이 719년에 돌아가시고 그 뒤를 이어서 무왕이 즉위합니다. 무왕은 대팽창을 활발하게 전개해서
크게 영토를 넓히죠. 일본에 보낸 편지에 따르면은 무왕은 영토를 크게 넓혀서 고구려의 옛 땅을 완전히 회복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동해안으로 진출해서 신라와 국경을 맞닿게 되는데요. 신라에서는 이때 동해안 지역에 발해의 침략에 대비해서 장성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발해가 팽창을 하자 당나라가 크게 위협을 느낍니다. 발해를 견제하기 위해서 발해의 배후에 있는 흑수말갈과 연합해서 발해를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하게 되죠. 이에 발해의 무왕은 자기의 동생인 대문예에게 군사를 이끌고 가서 흑수말갈을 치도록 합니다. 대문예는 대주영이 살아계실 때에 바로 당나라의 사신으로 갔던 사람입니다. 흑수말갈을 치는 것은 곧 당나라와의 전쟁을 의미한다. 당나라는 강대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면 반드시 진다. 라는 이유를 들어서 흑수말갈을 치는 것을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당나라로 망명을 하는데요. 그 뒤에 발해와 당나라 사이에 대문예의 송환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입니다. 당나라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대문예의 송환을 거부하죠. 이에 발해의 무왕은 732년에 장윤후 장군으로 하금 군사를 이끌고 가서 중국의 산동반도 등주를 공격하게 합니다. 장윤후 장군은 군사를 이끌고 등주를 습격해서 등주의 책임자였던 자사 위준을 죽이고 퇴각을 합니다. 발해의 침략을 받은 당나라는 크게 당황을 했습니다. 대문예에게 군사를 이끌고 발해를 치도록 조치합니다. 그리고 사신을 보내서 신라에게도 도움을 요청을 하죠. 그래서 신라에서도 김유신의 후손이었던 김윤문이 군사를 이끌고 발해를 공격을 합니다. 근데 당나라와 신라가 발해를 공격했을 때 추운 겨울이고 눈보라가 몰아치고 또 날씨가 너무 추워서 얼어 죽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생겨서 발해의 공격은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자, 무왕대의 발해와 당나라가 크게 갈등을 벌이고 전쟁을 벌였는데요. 무왕의 뒤를 이어서 문왕이 즉위합니다. 문왕은 당나라와의 갈등이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